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020년 3월 교육청 강형 18번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m과 n 뭐 조건으로 범위가 주어져 있는 상태인 거고요. 자, 이걸 만족시키는 두 정수 m, n이다. 자, m과 n이다.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되겠죠. 두 정수 m과 n에 대해서 m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 자, 되게 중요한 말 하나 더 있거든요. m이라는 놈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이 존재하도록 하는 순서상 mn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요 상황에 대한 이제 빈칸 추론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건이 읽어볼 건데, 자, 사실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많이 경험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선생님이 요 1번과 2번 내용으로 연결되기 전에 가볍게 거듭제곱근, 왜 굳이 실수를 물어봤을까? 사실 모든 수에 대한 n제곱근은요, 복소수 범위에서는 n개 존재합니다. 그래서 질문 자체가 복소수 범위에서 형성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어떤 수에 대한 n제곱근을 구함에 있어서 그 놈이 이제 무엇이냐, 어떤 상황에 맞춰서 실수값을 띠게 되는 것들은 조금 이제 케이스가 분류되게 된다라는 거야. 결국 그런 질문이거든요. 요 놈은요. 자,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간단하게 거듭제곱근에 대한 그런 상황들을 좀 보여줄 거예요. 우리가 어떤 A라는 놈에 대해서 A의 n제곱근이다 라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자, 이것을 해석해내는 방법은 이겁니다. 어떤 놈을 n번 곱하면 a가 되겠느냐,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되는 거야. 아, 그러면 y는 x의 n제곱하고 y는 a, 요 놈에 대해서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구나 라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 놈을 가지고서 교점을 찾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냐면, 이 n에 해당되는 요 놈이, 이 n값이 짝수인 경우도 있고요. 이 n값이 어떤 경우? 홀수인 경우도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n값이 짝수가 됐을 경우에 이제 그래프의 상황하고요. 이 n값이 홀수가 됐을 경우에 그래프의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짝수인 경우는 그냥 가볍게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게 될 건데, 홀수인 경우는 올라 멈칫했다가 이런 모양이 되게 되죠.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x의 n제곱, x의 n제곱의 그래프의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요 a라는 존재, 상수함수가 그려지게 될 건데, 그 a라는 존재가 어떻게 되느냐? 양수일 때도 있지만 음수일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양수일 때도 있고 음수일 때도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요 놈들을 봤을 때 양수인 경우는 x, n값이 양수일 때는 교점이 2개 있네. 음수일 때는 교점이 없네. 그리고 이 다시 a값이 양수일 때는 교점이 2개, a값이 음수일 때는 교점이 1개. a값이 양수일 때는 교점이 1개, a값이 음수일 때도 교점이 1개. 이제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기하학적으로 그냥 설명을 해준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표로 정리하기도 하죠. 표로 정리한다라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쉽게 가는 거예요. 이곳에다가 선생님이 하나, 둘, 그냥 표로 그냥 살짝 그릴게요. 이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자, A가 0인 경우 생략할 거야, 그냥. 자, A가 양수인 경우와 A가 음수인 경우. 자, 그래서 선생님과 이제 수업을 같이 이제 뭐 인강을 통해서 접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양수에 대한, 음수에 대한 짝수차, 홀수차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놈으로 딱 나오게 되는데, 양수에 대한 홀수차 제곱근은요, 굳이 써본다라고 한다면 n제곱근 a 실수값 하나, 마찬가지로 음수에 대해서도 하나다 이 뜻인 거예요. 이 n값이 홀수일 때 a값이 양수인 경우와 a값이 음수인 경우, 결국 우리가 a의 n제곱근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이 교점의 개수로서 또는 실근의 개수로서. 그래서 제곱근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근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붙는 거예요. 자, 여기는 뭐냐? 양수인 경우, a값이 어떤 경우? 음수인 경우. 그럼 요 놈은 n이 짝수인 경우는 실제로 뿔마 n제곱근 a. 자, 무슨 얘기냐? 양수에 대한 짝수차 제곱근은 뿔마. 그래서 이곳에 플러스인 놈, 이곳에 마이너스인 놈 두 개 존재하는데, 음수에 대한 짝수차 제곱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잖아? 그럼 이 문제는 되게 쉬워져요. 여기서는 좀 뭔가 더 디테일하게 개수를 물어보는 것은 아니야. 그냥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존재 여부만을 묻고 있습니다. 그럼 이곳에서 존재하는 상황은 n값이 홀수일 때는 a가 양수가 되든 음수가 되든 관계없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n값이 짝수가 됐을 경우에는 a가 양수일 때만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때? 괜찮죠? 자, 그럼 가볼까 한번? 그러면은 선생님 이곳에서 자 해볼게요. m이 양수야. 자,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것은
m의 n제곱근입니다. m의 n제곱근이야. 자, 다시 써볼게. m의 n제곱근. 그러면 사실은 어떤 놈을 n번 곱하면 n이 되겠느냐라고 접근하는 것이 맞기는 하거든요. 여러분들 저게 맞는데 그냥 선생님이 얘를 자, 좀 쉽게 보는 방법을 표현 자체는 조금 지금 쓰는 거는 잘못된 표현이긴 하는 건데 이런 얘기야. 그러면은 m이라는 놈에 대해서 n제곱근 이 값이 정의되는지를 확인해 버리는 거야. 그냥 문제를 볼 때. 그러면 보세요. 요 놈에 대해서 어떤 거냐면 그럼 얘를 봤을 때 선생님 요 놈도 플러스가 되고요. 이거 m값이 플러스가 되고 또는 n값이 마이너스가 되고 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요 n에 해당되는 요 자리가 무엇이 된다면 홀수가 된다면 그래 정의되게 된단 말이야. 자, 또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곳에서 n제곱근 m이야. 자, 근데 이번에는 얘가 플러스가 되었어. 플러스만. 자, 이거 좀 하나, 둘, 셋 이 상황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곳이 그러니까 딱 상황은 이거죠. 요 놈이 무엇이 되었을 때 짝수가 되었을 때는 이곳에 꼭 양수, 이 m값이 양수가 돼야 된다. 그럼 안 되는 상황은 유일하게 무엇이냐? 얘가 음수값을 띠게 되고 얘가 요 놈이 짝수값을 띠게 되면 그때는 값이 정의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맥락인 거야. 또는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 요 상황을 말하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경우. 됐지? 자, 결국 그 내용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알고 있으면 이 내용을 여러분들 알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설명한 거고요. 아는 친구들이 대다 쓸 거라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그냥 요놈 해결되는 문제예요. 볼게요. n값에 관계없이 그래 n이 홀수가 되든 짝수가 되든 그 뜻인 거야. n값에 관계없이 왜 너가 나왔니? 자, n값에 관계없이 n이 홀수가 되든 짝수가 되든 m의 n제곱근형에서 실수인 것이 존재하려면 이 상황이거든. 그러면 n이 홀수가 되든 짝수가 되든 n이 홀수가 되든 짝수가 되든 정의되려면 무엇이? 그래 되게 중요한 표현 먼저 나왔죠? 이 m이 양수가 되면 돼요. 이 자리가 양수가 됐을 때는 얘가 홀수든 짝수든 값이 정의되게 돼 있다는 거야. 괜찮죠? 얘는 그렇게 접근한 거라고. 그럼 우리가 이거를 푸는 방법은요. 근데 재미있게도 뭐야? m과 n 사이의 관계 정해져 있죠? 둘 다 플러스로 생각해버리는 거야. 1과 10 사이. 그럼 우리는 그냥 10개 중에서 적당히 2개를 골라줍니다. 그럼 알아서 배정이 될 거예요. 그냥 바로 계산합시다. 넌 45개야. 끝난 거야. 자, m이 음수일 때. 그래, 이게 문제라고요. 얘는 절대값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m이 양수일 때는 그냥 돼요. 좋았어. 근데 m이 음수가 됐을 경우에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누가? 이 m이 음수가 된 거야. 이렇게 음수가 된 거야. 그러면 딱 언제? 잘 봐. 이 m값이 음수일 때는 얘가 짝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m값이 뭐일 때는 음수일 때는 n이 뭐가 돼야 된다? 꼭 홀수가 돼야 된다. 근데 그걸 말을 안 하고 있어. 자, 무슨 얘기냐? n이 홀수이면 쟁은 실수인 것이 항상 존재한다. n이 짝수이면 실수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설명을 너무 예쁘게 해주고 있다. 좀 18번에 와 있기에는 약간 조금 너무 쉬운 문제죠. 자, m이 0보다 작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누가? 요 놈이 음수일 때는 꼭 얘가 뭐가 돼야 된다? 홀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대신 이제 그 다음 순서상을 찾는 게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긴 해야죠. 왜냐면 홀수로 정해져 있잖아. 누가? n이. 그리고 m과 n 사이의 관계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여기다 쓸 거야. 만약에 이 n 값이 예를 들어서 얼마입니까? 홀수 3이라면 그냥 이렇게 쉽게 갈 거라는 거야. 홀수 3이라면 이곳에 올 수 있는 존재는 뭐가 되는 거냐면 m은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가 올 수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찾으라고요. 자, 2개 찾았어. 자, 그 다음 무엇이냐? 홀수 5가 되었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그냥 쉽게 그냥 찾아버리세요. 자, 그 다음에 홀수 7이 왔을 경우에는 왜? 얘보다는 작아야 되거든요. 하지만 지금 m은 음수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m도 뭐 홀수 짝수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6까지 가능할 거야. 자, 마지막으로 홀수 9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8까지 무엇이? 그래, 이곳에 등장하고 있는 m이라는 놈과 n의 순서상이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시각적으로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그냥 바로 적어버렸어. 그럼 여기서는 몇 개가 있느냐? 2개가 존재하고요. 이곳에서는 4개, 이곳에서는 몇 개? 6개, 이곳에서는 몇 개? 8개가 존재하겠다. 자, 그래서 다시 마무리를 지어보게 되면요. m이 음수가 됐을 경우에는 꼭 n은 홀수가 되어야지만 거듭 제곱근이 정의됩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2, 4, 6, 8 다 더하니까 얼마가 됩니까? 자, 여기는 지금 발견했는데 왜 넌 45가 써지다 말았니? 자, 지금 갑자기 눈에 들어왔어요. 2, 4, 6, 8 그래 다 더해주니까 얼마가 되겠다? 네, 20이 되겠습니다.
그럼 나에 들어갈 놈은 20이 되겠죠. 그냥 그래서 바로 끝내버리면 되고요. 가에 들어갈 놈, 나에 들어갈 놈, 뭐 P 플러스 Q에 해당되는 값이니까요. 그냥 가볍게 P 플러스 Q의 값은 45에다가 20이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65라는 값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거. 자, 선생님 잠깐 이쪽에 피해 있을 건데요. 필요한 친구들은 정지 버튼 눌러놓고 정리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